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에 정말 겨울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초겨울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한겨울은 아주 추운 겨울을 이미 대비해 왔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초겨울에 추위가 막 올 때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시기에는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 세계 지구촌이 어떻게 보면 공 하나를 가지고 화합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큰 사랑을 받았던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인데요.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세계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 4강 안에 드는 그 업적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분이 줄곧 해온 말이 더욱 생각나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들이 난제라고 말할 때 나는 이를 도전이라고 여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난제로 여기고 피해갈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분은 이게 기회고 도전의 기회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데리고 세계 4강의 문턱을 올려놓은 기적과 같은 성과를 냈는데, 이분이 이런 도전 정신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동성이 맞아서 또한 그런 큰 성과를 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청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김유진 학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사말과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산중학교 3학년인 김유진입니다. 네, 청산중학교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네. 초등학교는 청성초를 나왔어요? 네, 청성초등학교 나왔어요. 네, 청성초를 나오고 바로 청산중학교로 진학을 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아온 거죠? 네. 그래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에요. 그런데 내년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고등학교를 네. 청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또 관심 분야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또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그 관심 분야가 있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물어봐도 되겠죠? 네. 제가 미용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용? 예. 헤어 디자이너? 네.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흥미가 생겨서 청주에 있는 미용과가 있는 학교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미용을 배울 수 있는 전문 고등학교가 전국에 많이 있나요? 충북에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많죠. 그래요. 충북에는 거의 유일하게 있는 거네요. 청주에. 네.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멀지 않은 곳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는 거는 또 하나의 축복이니까.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청성면 어디 산계리에 사시는 거죠? 네, 거기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족 관계가 엄마, 어머니랑 아버지랑 아버지랑 셋이 사시는 거고. 네.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할머니랑도 오랫동안 사셨어요? 네. 언제까지 사셨어요? 작년 12월쯤까지요. 작년 그럼 12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네. 이게 1년이 채 안 됐네요. 네. 그럼 거의 뭐 할머니 손에 같이 크다시피 했고, 그쵸. 할머니가 너무도 애틋하게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생각하면 뭉클하죠. 그쵸.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거의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네.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또 할머니가 많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할머니 손에 컸어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손에 컸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만나면 외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등에 손을 뒷짐을 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걸어가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 뭐 5살, 6살인데도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갔대요. 이렇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걷는 흉내를 내면서 똑같이 따라다닌대요. 동네를. 약간 영화 집으로의 주인공처럼. 그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내 이제 그 외갓집 동네에 가면 그 얘기를 해줘요. 옛날 어릴 때 모습을 보고. 참 그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근데 그게 또 뭐냐면 이 텔레파시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네. 네, 텔레파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커서 그런지 이렇게 커서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얼마 있다 연락이 와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신호가 오는 거예요. 텔레파시로. 그래서 우리 집은 내가 그래서 집에다 얘기해 주면 이제 연락해 보면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연락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런 경우가 이 텔레파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돌아가시고 나서 중간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그 전날에 할머니가 꿈에 나오셔서 잘 볼 거라고 이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봤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연일 수도 있는데. 아니 할머니가 응원해 주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손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저도 뭉클하네. 우리 할머니 보고 싶네. 참. 그래요. 미용을 지망하고 있고 아주 훌륭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실 거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고향을 몇 번 정도 가보셨어요? 어릴 때 한 5-6번 지금까지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5번은 갔다 오신 것 같고 최근에는 언제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고향은 우즈베키스탄.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지역은 또 어디라는 거 기억해요? 비행기로 한 7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여기서부터 7시간? 네. 생각보다 좀 멀더라고요. 그 수도는 아니죠, 거기? 외할머니 사시는 곳은 수도는 아니에요. 또 비행기에 내려서 또 몇 시간을 가요? 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문화를 이제 이렇게 내가 배우고 몸으로 익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강점이 되니까 기회가 되면 많이 가보시면 좋겠다는 걸 권하고 싶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네. 저도 혹시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한국만의 어떤 문화가 있고 또 그 우즈베키스탄만의 좀 문화나 거기서만 또 느낄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앞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만약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가서 혹시 어떤 걸 혹시 해보고 싶어요? 그 문화적으로는 한국도 막 뭐라 그래야지, 잔치 이런 거를 되게 크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선 막 동네도 다 같이 하고 되게 엄청 크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서 동네 잔치, 축제, 마을 축제 같은 거 그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크죠. 네, 되게 크게 하고 막 저는 그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자기 그 나라 민속 옷 같은 거 입고 민속 악기 갖고 놀고 이런 걸 하루 종일 놀죠. 네, 되게 한 2, 3일 걸쳐서도 하고 그 동네 주민분들하고 다 되게 엄청 친하게 지내시고 가족같이 지내지 뭐. 근데 더 뭔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유진 씨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일찍 경험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이 잔치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하루 종일 풍물 치고 막 춤추고 놀아요. 떡해서 나눠 먹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네, 많이 없어졌어요. 나 어릴 때 우리 동네, 그러니까 내가 10살이 될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기 없을 때가 더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전부 동네에 TV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그 집으로 다 가요. 그냥 놀던 사람이 이제 전부 다 TV 화면 쳐다보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이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TV가 좀 별로 좀 좋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내가 이 유진 씨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릴 때 그걸 봤기 때문에 상상이 좀 돼요. 밤새도록 놀아요. 네. 근데 참 멋있었어요. 막 동네 사람이 다 그냥 가족 같아. 그렇게 놀 때 보면 너나 없이 그냥 그렇게 격이 없이 노는 거 보면 그런 문화를 경험하셨구나 가가지고.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유진 씨 나이에 그런 거를 경험을 했다는 것은 다른 친구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도 사실 뭐 마을에서 어떤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뭐 마을 장승제 같은 거 이렇게 지내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딱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활기차게 겪었다라고 얘기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도 그냥 그런 걸 겪지 못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문화들이 조금 인상 깊었다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축제를 많이 할 때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니까 뭐 항상 이렇게 좀 축제가 이렇게 자주 하더라. 약간 어느 쪽이에요? 저는 제가 갈 때마다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냥 평소에도 쭉 그렇게 주로 농한기 때는 거의 그렇게 즐기고 놀죠. 네, 그래요. 농번기 때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랑 비슷한. 그렇죠. 우리도 농번기에는 열심히 일하고요. 네네. 농한기 때는 주로 이 풍류를 즐기고 노는 민족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한민족도 이 즐기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거의 아마 그 비슷할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4절기 문화가 있고, 네네. 24절기면은 한 달에 2번 꼴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뭐 여러 가지 시제도 있고요. 동네에 뭐 결혼식도 있고 애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애사도 동네 축제예요. 그때 다 모여서 같이 즐기고 누구 돌아가셔도 다 모여서 이제 호상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크게 이렇게 떠들고 놀지 않았거든요. 근데 호상인 경우에는 거의 마을 잔치처럼 놀았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돼서 돌아가신 경우를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호상인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축제처럼 즐겼어요. 동네에서도. 그것도 또 하나의 축제였어요. 호상인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모여서 잔치하는 게 한 달에 서너 번씩은 돼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죠. 네, 왜 그러냐면 그렇죠. 사람만 모이면 먹을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거기서 빈민구제도 나는 사회복지도 그 잔치 문화가 나는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또 이야기를 듣고요.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네. 우리 김유진 씨가 맨 처음에 조금 선곡한 노래가 있어요. 혹시 본인 기억나나요? 네. 네. 이 노래를 이제 좀 처음에 선곡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선곡한 이유, 계기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최근에 오, 네. 친구가 되게 좋다고 해서 라디오 할 때 선곡하려고 준비해 두고 있었던 노래입니다. 오, 아, 영광인데요? 아, 네, 그러면 그런 이제 계기로 이제 선곡을 네.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배가의 테두리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오늘도 그댈 담을 말이 없는 걸 뜸을 들이다 그댈 추억하오 늦은 밤 꺼내서 미안해 누구를 위한 그 사랑 노래를 꽃남방 정든 훈장을 쥐고 세상에 그대 젊음이 울리면 난 기억을 잃고 다시 태어난데도 모르고 싶다 때를 써요 빛에 테두리를 그리고 주위를 맴도는 난 그 달이 될게요 내 맘은 무뎌지지 않으니 익숙해지지만 말아주시오 깊어질수록 슬피운 것도 아닌 부슬비처럼 나 살아갈 테요 빛에 테두리를 그리
마저도 노력하고 깊어진 내 맘만 초라해지는 걸 내 오늘도 그댈 담을 말이 없는 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잔잔한 풍이 좋아요. 네, 노래가? 저 이런 아니 저도 들어보니까 모르던 노래였는데 들어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기타 치고 하는 거 이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죠? 네, 좋아해서 매일 거의 찾아보고 막 연습도 가끔 하고 그래요. 그래요. 기타로 언제 한번 기타로 노래까지 한번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 연말 연시나 이런 느낌이라 감성이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신청한 노래가 이매진 네네네. 그 존 레논 노래인데 그 노래 역시 이런 풍이잖아요. 차분히 이렇게 나가면서 잔잔한 감성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비슷한 풍이 또 생겼네요. 자, 음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나중에 또 기타로 노래하는 거를 한번 여기서 나와서 한번 해주시고요. 라이브 방송. 기타 말고 또 악기 다루는 건 또 뭐 있어요? 드럼 조금 할 수 있어요. 드럼도 우리 집에 있어요. 아, 진짜요? 드럼 저 밖에 계신 분 있잖아요. 네. 기타하고 드럼을 칠 줄 알아요. 오. 아셨죠? 내가 좀 이따 인사를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아재학교 와서 연습을 하세요. 이 방송의 진정한 목적이 들어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러면 뭐 맞습니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네. 뭐 악기는 원래 공유하는 게 좋아요. 네네네. 모든 사람이 악기를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휴대하면서 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드럼은 개인이 휴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맞아요. 네,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공유하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집에서 드럼을 이제 구비해 놓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진 씨는 네. 드럼 이제 치고 싶다 하면은 어디서 이제 주로 쳐요? 저희 청산 중학교에 밴드 동아리 있거든요. 거기에 드럼 있고 그 피아노 있고 베이스 기타랑 일렉 기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 학교에 갖추고 있구나. 네, 그래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배운 거예요?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웬만한 거 이렇게 장단도 되죠 지금은요? 그쵸. 좋아요. 하여간 그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드럼 좋아요. 그리고 그 음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좋아하는 그 뮤지션들을 좀 한번 어떤 뮤지션이 있나요? 유진 씨가 좋아하는. 저는 10cm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10cm가 부른 노래가 몇 곡 좀 한번 불러줘 보세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제일 최근에 나온 건 그라데이션이라고 예.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콘서트. 네. 이거는 어떤 노래예요? 되게 어떤 풍? 네네. 뭐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해요. 이게 전화하는 상대에게 폰. 갑작스럽게 불러주는 이런 노래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내용이 그런 느낌이에요. 형식이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폰이 이게 핵심 단어가 되네. 응? 그라데이션은요?
예. 이건 사실 많이 안 들어봤는데 제일 요즘 최근에 나오고 아, 최근에 나온 노래예요? 네. 제가 몰라요. 10cm라는 이 뮤지션은 오래됐잖아요. 뭐 활동한 지가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옛날에. 그러면 또 어떤 그 뮤지션을 좋아해요?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는 몇 인조죠? 4인조. 4인조 그룹이에요. 여기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예. 이 대표곡이 뭐가 있어요? 이 블랙핑크는? 최근에 나온 건 핑크 베놈이라고 네, 그 노래도 있고 불장난이라고 또 노래도 있어요. 그래요. 이 그룹이 나오는 노래는 거의 국내외를 다 통틀어서 다 거의 히트치죠. 네, 맞아요.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 아주 자산인 것 같아요. 블랙핑크, 예 맞습니다. 또 한 그룹을 더 꼽아주시면 좋아하는 뮤지션? 제일 유명한 BTS도 네, 좋다고 할 수 있죠. 아미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건 노래를 아닌데. 예. 가끔 들어요.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서 그 아미 또 탄탄하더라고요. 그 나이 많은 분들도 팬이 많아요. 네, 맞아요. 젊은 사람만 많은 게 아니고 탄탄해요. BTS 몇 인조? 7인조. 7인조예요. 저는 6인조인 줄 알았어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욕 많이 먹거든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미 분들한테 욕 많이 먹어요. 그걸 모른다고 말이죠. BTS 노래 중에 본인이 좀 그 중에 또 마음에 드는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봄날이라는 노래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요. 네. 봄날. 그 노래는 어떤 스토리가 들어 있을까요? 좀 누군가를 막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네. 되게 이건 빠르지 않은가 봐요. 잔잔한 잔잔한 음악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유진 씨는 네네. 잔잔하게 이렇게 이런 풍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BTS 노래도 빠르죠. 네, 이제 빠른 노래는 빠르고 이제 이제 차분한 노래는 차분한데 봄날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이제 거의 좀 발라드에 가까운 발라드에 느낌이랄까? 가깝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즐길 때는 즐기고 이제 또 개인적인 그 감성을 이제 키워낼 때는 그렇죠. 키워내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요.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감성을 감성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오시죠. 음악 이야기 한 김에 우리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노래도 이제 유진 씨가 선곡한 노래예요. 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선곡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노래 제목이랑 가수랑 함께. 네, 제가 무슨 노래를 생각했었죠? 힌트를 드릴까요? 네. 되게 발라드로 유명한 분입니다. 맞아. 발라드. 네. 기억나나요? 네. 폴킴. 네, 폴킴의 네. 초록빛 선곡했는데 네. 이 노래는 제가 예전에 제가 사실 막 슬픈 이런 발라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잔잔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선이 이렇게 명확히 있군요. 네. 그 제 취향에 제일 가까운 노래가 초록빛이
시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전에 많이 들었었어요. 네. 아, 지금은 잘 안 듣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지금도 가끔 많이 들어요. 들어요. 지금 들어요. 그럼 폴킴 노래들은 좀 슬픈 노래들이 많나요? 제 생각에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 모든 날 모든 순간 그 네. 노래가 좋더라고. 네, 맞아요. 그 노래 들어봤어요. 폴킴도 팬층이 굉장히 이게 다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폴킴의 초록빛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버려진 담배꽁초 흔들리는 저량아 휘청거리는 흰 맥주 뚜껑에 나도 감상에 젖어 오늘 밤은 뭔가가 왠지 달라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서 보고 싶던 친구를 만나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 폴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진 씨가 좋아하는 노래 두 곡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조금 이따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이제 방과후 시간에 또 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것도 배우고 함께 하고 그랬죠. 그 외에 또 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방과후 시간에 또 뭐 어떤 걸 배워봤어요? 사물놀이 풍물 네. 배웠었어요. 풍물. 그
그러면 그 풍물 네 가지 다 할 수 있죠. 북, 장구, 징, 꽹가리. 네,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좀 더 자신 있는 게 자신 있는 건 꽹가리를 제일 꽹가리 상쇄가 네. 또 그 할 수 있었죠. 풍물에서 상쇄를 한다는 건 음. 이제 잘하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되게 리드하죠. 네, 리더가 이제 꽹과리를 맡죠. 최근에 학교에서 축제 했었는데 그때 공연으로 했었거든요. 네, 꽹가리 상세. 그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음악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맛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잘 맞았을 때 어때요? 기분이요? 잘 맞으면 또 신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합주가 딱 맞았을 때 정말 짜릿하죠. 네, 그렇죠. 안 맞으면 막 짜증나고. 근데 그게 어떤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때 잘 맞아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그렇죠. 네. 다 같이 늘어야 되니까 네. 한 사람만 늘어도 안 되고 거기 몇 명이 그 풍물반에 몇 명 정도 같이 했어요? 한 15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15명. 16명? 5명. 그 15명이 북, 진구, 장구, 진, 꽹가리 다 나눠서 네. 했고요. 아유, 웅장하겠네. 15명이면. 재석 씨는 풍물 해봤어요? 풍물이요. 저는 사실 좀 지금 청소년들에게 부러운 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 체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잘. 저도 어떻게 보면 고향이 청산이랑 비슷한 한 인구 3,000명 정도 되는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다 있는 그 지역에서 자랐는데 딱히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해준 것처럼 풍물도 하고 또 밴드도 하고 또 사실 학교에서도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뭐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진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뭔가를 만든다든지 이번에 또 청산중학교 축제에도 그런 전시회 같은 것들이 또 따로 열렸잖아요. 학교 목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풍물 악기를 만져본 게 그냥 초등학교 때 장구 몇 번 만져본 거? 그거 이후로는 딱히 해보진 않았어요. 지금 청산중 그 축제를 요번에 가보셨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취재차 가보기도 갔었어요? 했고 이제 가보니까 사실 한 40명 정도 되는 전교생이 4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되게 사실 텐션이라고 해야 될까? 텐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친구들이 그냥 사실 서로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무대를 이제 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풍물도 하고 뭐 단체 댄스반도 하고 이제 그 학년별 댄스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윤희 씨 같은 경우는 발라드도 불렀잖아요. 아, 그래요? 직접 노래를 했어요? 반주는 뭘로 했어요? 반주는 그냥 MR MR 로? 들어서. MR로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같은 경우는 그 전교생이 한 150명, 그래도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니까 사실 축제에 나올 기회라는 게 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예선을 거쳐서 이렇게 좀 이제 실력이 좋은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거나, 그렇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좀 함양해 놓은 어떤 뭐 재능 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또 펼치기도 어렵고 또 기회 같은 것도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축제를 가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다양한 뭐 댄스면 댄스, 노래면 노래, 뭐 아니면은 아예 그냥 코믹하게 이렇게 또 무대를 또 장식한
분들도 계셨잖아요. 후레쉬맨 부금으로 음.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음. 되게 좀 보면서 부러웠다. 그리고 보면서 다들 서로 좀 응원해주고 또 소리도 질러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그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작은 학교의 그 장점이에요. 네네. 장점이에요. 이게 정말 1인 다역을 해보면서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큰 메리트잖아요. 네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뛰어보면서 그 다양한 그 장르의 그 경험치를 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건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를 했었죠. 유진 씨도. 네. 뭐뭐 했었어요. 그 중에. 풍물 사물놀이 풍물을. 하고 또 발라드 부르는 것도 발라드 부르는 건 독창이었어요. 셋이서 같이. 셋이서 불렀어요. 네. 그리고 춤 추는 것도 하나. 댄스도 댄스도 같이 하고. 그리고 밴드부로 마지막에 한 번 더 했었어요. 4번을 했네요. 4번을 했네요. 총 4번 했어요. 밴드 곡은 뭐였어요? 나는 나비 했었어요. 그 윤도현? 네. 윤도현 노래 부르기 힘든데. 노래 부르시는 분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 노래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목에 막 핏줄 쓰지 않아요? 선생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또 더 멋진. 네, 무대가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됐겠네. 같이 또 두 분께서 이렇게 그럼 하셨나요? 이번 축제 때는? 네. 네, 그래가지고 음. 그 선생님이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음. 그냥 콘서트장이 온 줄 알았습니다. 아. 너무 반응이 좋고 이제 선생님과 또 이제 학생들 간에 또 케미도 좋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그 느꼈습니다. 추억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 타지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좀 유치원도 여기서 그럼 다녔나요? 네, 청성에서 병설 유치원에서요. 학교 병설 유치원. 지금 그러면 청송에서 역사가 엄청나네. 나보다 더 많네. 16년 동안 이제 토박이로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살았던 거를 좀 소감이 어떠실까요? 이제 살아왔던 16년간의 시간 동안의 소감이? 내년이면 딴 데로 갈지 몰라요. 쭉 살았어가지고 많이 느끼진 못했는데 그래도 청송도 막 도로에 막 불 나오고 막 이런 좋은 시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조금씩 생기죠. 그리고 거기 도로도 막 새로 공사를 하고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여기도 변화를 하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변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 변할. 16년 산 사람이 맞아요.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야, 그럼 진짜 변한 거예요. 네. 진짜 변한 거예요. 저도 많이 느꼈던 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제 좀 이제 막 그 오래돼가지고 칠이 이렇게 벗겨지고 그 녹슨 쇠가 있는 보이는 그런 놀이터였는데 제가 졸업하니까 딱 이제 스테인리스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막 새 도로도 나고 지금도 이제 고향에 가보면은 막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좀 시골에서 보기 어려운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생기고 네. 또 사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좀 좋은 면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점도 있고 달라지는 점들이 저도 이제 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그 말을 듣고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진 씨가 뭐 이제 중학교를 이제 곧 졸업하고 진학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또 실현하기 위해서 미용 헤어 디자인을 하는 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또 외지에서 또 살다가 언젠가는 또 고향에 와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향 쪽에 와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직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내 고향이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청성에는 좀 나이 있으신 분이 많이 그렇죠. 사시니까 뭐 더 좋은 노인정 이런 데도 더 뭔가 넓히거나 노인 복지 시설이 네, 복지 시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이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음악을 두 곡 들을 거고요. 듣기 전에 이제 우리 마지막 순서로 시간이 다 돼가요. 그래서 끝 인사를 좀 우리 유진 씨가 나눠주시고요. 그 지역에 그 친구들도 있고요. 고향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하고 곧 이제 또 중학교 졸업하면서 또 뿔뿔이 흩어져요. 제가 이렇게 청산중 졸업생들을 보면 대개 다 이렇게 흩어지더라고요. 여러 군데로 흩어지더라고요. 청주로 많이 가요, 주로 보면은. 그래서 흩어지는데 그 친구들하고 추억도 많고 아쉽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소감 이제과 또 이 방송을 1시간 우리 같이 하면서 마치는 소감 한마디 좀 나눠주시죠. 네. 일단 제가 여기 살면서 쭉 살았던 동네를 이제 다른 곳에서 살게 되니까 걱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고민이 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라디오를 이제 딱 2번째 해보거든요. 2번째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네.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할만하다. 그렇죠. 그거예요. 할만하다. 할만하다. 이게 다음에 이제 이 라디오 프로 하나 맡아서 네. 맡아서 한번 해보는 기회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10대의 감성으로 10대의 이야기를 10대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기회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혹시 이제 청주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네. 청주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싶은 학교 다니는 거 말고 또 하고 싶은 거. 학교 다니는 거 말고 이제 학교 바깥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긴 또 큰 도시니까. 제가 여기 청산 별곡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하면서 막 되게 배운 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 음료를 만든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집에서는 그런 많이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땐 아르바이트가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서 청주 가더라도 그런 여러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그렇죠. 밖에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왜 그러냐면 여기서 경험한 것이 지금 뭐 음료를 만들고 뭐 음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서빙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경험이죠. 네. 근데 청주는 또 더 큰 도시니까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기회가 또 올 것이라고 들어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청산중학교 3학년 김유진 학생과 사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0대의 감성으로 10대의 희망을 10대의 목소리로 지역에 전하고 같이 공유하는 건강한 삶을 이뤄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김유진 학생에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노래 2곡을 남겨놓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선곡한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이 노래는 사실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좀 힘든 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사실 오늘도 청주를 다녀왔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청산별곡에서 일하면서 또 일도 이제 같이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현재 시각은 8시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되게 다들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의미로 선곡을 했고요. 이제 아자쌤 같은 경우는 존 레논의 이매진을 선곡해 주셨는데 혹시 선곡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쵸. 그 노래는 평화로 혁명을 꿈꾸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은 평화가 혁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혁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시대에 또 한 번 조명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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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no possession.